일단 중앙대는 입시를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서류 평가만으로 좋은 애들을 뽑아내는 어마어마한 식견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우리 오늘은 중앙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동안 제가 중앙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아마 이제 영상을 오래 봐오신 초창기 멤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도 많이 먹고 댓글도 이제 많이 막 싸우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제 막 욕하는 분들은 제가 막 강퇴를 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앙대에 악감정은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입시를 하다 보니까 중앙대가 가기가 너무 어려운 대학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실제로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같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를 붙고 중앙대 생명과학과를 떨어지는 케이스가 아주 아주 많아요. 물론 인원수의 비중이라든가 선발하는 방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고려대에는 붙고 중앙대는 떨어진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의 입학처의 입장에서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왜냐면 좋은 애들을 딱 뽑고 추합도 거의 안 나오게 입시를 짜놨고 하니까. 그런데 과연 이제 그 정도만큼 가기 어렵게까지 해놓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해서 중앙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보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찍는 영상은요, 제가 이제 중앙대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서 찍는 영상이 아니에요. 이전에 그 학원장 교육 영상들처럼 제가 공부해가지고 이제 브리핑한 게 아니고, 요번 건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을 네, 찍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것은 이제 확실하게 딱 정리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올해 것은 저 사람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를 잡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일부러 중앙대만 이렇게 찍냐면요, 나머지 학교들은 제가 공부하고 찍거든요. 중앙대는 제가 지금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이 방식으로 찍냐면, 특히나 중앙대가 작년과의 변동성이 가장 적은 학교예요. 그 얘기는 중앙대는 요번 입시,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시 입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막 입시를 막 엄청 막 바꾸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학교들은 그 해의 입시에 만족하지 않아서 다음에 입시를 많이 고칩니다. 그런데 중앙대는 항상 입시를 많이 고치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애들을 뽑으면서 취업을 적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하우가 쌓여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수시 모집 전형 안내, 지원 자격,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전형 방법. 그리고 이번 중앙대 영상은 여러 개로 쪼개서 나갈 거예요. 이유는 중앙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금 아직 모집 요강도 아닌데 기본안 자체가 2배 이상 길어요. 그리고 보시면 교과 전형 이렇게 따로 분석, 종합 전형 분석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논술도 따로 분석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이 많이 쪼개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정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고, 생각보다 중앙대 정시가 좀 복잡합니다. 일반 전형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자소서 제출 전형도 있고 특수학교 졸업자 전형도 되게 많이 뽑고 차사행계층 전형도 있고 하니까, 농어촌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하니까 봐야 될 게 많아요. 봐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 학교생활 기록 반영 방법도 있고요. 재외국민 특별 전형도 있고 해서 최대한 영상을 4개 정도로 찍는 게 목표이긴 한데 더 많이 찍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해놨잖아요. 그게 회사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카톡을 많이 주시거든요. 단순 문의 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은 좀 어렵다고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가끔 단순 문의 아니고 그냥 정말 약간 친해지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거나, 생각보다 요번에 제가 지금 구독자가 6,000명 정도가 이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 정도인데 또 협찬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봅시다. 입학 전형 주요 사항. 일단 주요 변경 사항을 보시면 정시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반영 방법이 변경됩니다. 그 전에 너무 영어 1등급이랑 2등급의 반영의 그 폭, 그러니까 1등급인 학생과 2등급의 감점폭이 적다라는 부분으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아직 안 봤으니까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군 변경과 관련해서 사회과학대학을 가군 모집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해서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군의 중앙대 너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스카이, 서성한 뭐 이 학교들이 다군에 조금
줘야 돼요, TO를. 왜 중앙대가 항상 다곤에서 1위인 상태를 이렇게 오래 유지를 해야 되는지도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적인 것을 나중에 한번 파헤쳐보고 싶긴 한데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학부와 보세요. 재외국민 전형의 의학부의 전형 방법이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필기고사가 폐지되고 2단계 면접 방식이 변경되는데요. 저는 재외국민 의대도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제가 열심히 볼 겁니다. 자, 모집 규모 및 비율은 4,902명으로 약 5,000명 정도인데요. 여러분 중앙대가 1년에 5,000명 정도를 뽑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시가 3,000명. 많이 줄었다. 정시가 1,230명. 늘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원 내와 정원 외가 있는데 이 정원 외에는 수시 정시 있고 또 재외국민은 또 별도의 입시로 치러져요. 그래서 총 4,927명. 이렇게 많이 뽑습니다. 근데 중앙대가 좀 학교가 좁은데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밀어놓으니까 학생들이 좀 학교가 작다라고 더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수시 모집에 예체능 계열 일부 모집 단위는 수시 100%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연 영상 창작학부, 연극하고 연기, 뮤지컬 연기 여기가 2020학년도 정시에서 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더 이상 수시에서 뽑고 정시는 만약에 2월 인원이 발생하면 그때나 뽑자 이렇게 바뀌었대요. 근데 그게 맞죠? 아니 뭐 솔직히 연기랑 뮤지컬 연기를 한 친구들, 문예창작하고 무용할 친구들을 왜 정시로 뽑아야 되죠? 당연히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수시로 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어, 수학 잘 본다 해서 무용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시 모집은 수능 영어 영역의 반영 방법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제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거 한 번 더 언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사회과학대학 가공 모집으로 재언급하고요. 자, 전공 개방 모집단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정시에서 어쩔 수 없이 영상 하나 더 나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2021학년도 입학전형 변경된 거 보시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자체가 좀 달라지는데요. 표준화라고 하는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근무는 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사업, 영업이 돼야 되고 학생 이수 기간은 고교 1년 포함해서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를 했다고 합니다. 체류 기간은 한 개 학년마다 4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보호자 및 배우자는 한 개 학년마다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날짜를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런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된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접근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맨날 중앙대 욕하긴 하는데 중앙대가 입시 사정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요. 저 여기 입학처에서 일하시는 분이 분명히 굉장히 오래된 분일 거예요. 중간중간 사람을 갈아버리면 이렇게 계속 더 좋은 입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 입학처에 일을 하시는 전체적인 이제 가이드를 잡아가신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점점 더 잘해요. 중앙대가 입시를. 근데 이 중앙대가 입시를 잘하는 게 중앙대 외의 다른 학교를 같이 쓰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안 좋죠. 여기는 추합이 안 빠진다는 얘기니까. 자, 한눈에 보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인설 외의 학교들 있잖아요. 조금 저긴 좀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교들. 근데 그런 학교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학교들을 이제 선발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학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하나요? 모집 요강. 여기는 이거 모집 요강 기본 계획인데 이런 모집 요강들을 디자인 잘하는 학교들은 입시에 신경을 많이 쓰는 학교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뜰 수 있다라고 이제 하나의 조건처럼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저의 그런 꼼수 전략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대랑 안양대도 많이 올라갔죠? 저도 안양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는 이렇게 교과와 추천 전형 나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내포가 뭐가 다른고 하니 교과는 일단 400명이 넘고 추천 전형은 총 다 해도 2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교과 70에 비교과 30이라고 하는데 학교단 추천 전형은 교과 60에 서류 40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자, 교과는 일단 가장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 수능 최저가 있다. 근데 추천 전형은 최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서류는 자 추천자니까 추천서가 있을 것이고 자기소개서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천서,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이 세 개를 서류라고 하는데 그 세 개를 40% 반영하고 그다음에 학생부에 나와 있는 교과를 60%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내포는 교과 70에 비교과 30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 비교과는 뭐다? 자, 학생부 100이니까 자소서 제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소서 제출 없이 추천서도 제출 없이 그냥 교과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되고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최저 맞춘 사람들 중에서 쭉 예비번호가 빠지면서 합격이 결론이 나는 것이고 이 전형은 자소서를 안 쓰면 애초에 지원이 안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전형이 되게 많은데 이제 주목해야 될 전형은 이 두 전형이에요. 이 다빈치형이나 탐구형은 각각 그 역사를 보면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면접이 있었던 경우와 면접이 없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둘 다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근데 다빈치형이나 탐구형이 면접을 폐지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중앙대는 입시를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서류 평가만으로 좋은 애들을 뽑아내는 어마어마한 식견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안 봐도 서류 평가만으로 좋은 애들 걸러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자신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다빈치형, 탐구형. 예전에는 다빈치형은 일반고 애들, 탐구형은 뭐 자사고 애들, 외고 애들, 과고 애들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빈치형과 탐구형을 단순히 그렇게 학교별로 잘라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안에 내포를 명확하게 보고 그것을 잘 분석해낸 학생들이 합격하게끔 지금 짜여져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한 그 전형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단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형 적합성이란 단어와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자, 전형 적합성과 관련해서 제가 중앙대에서 어떤 썰을 풀었었죠? 자, 교과 전형이 있는데 당시에는 중앙대는 탐구인지가 없었고 이건 2014년 신설입니다. 다빈치형 인재만 있던 시기에 2012년에서 2013년에 다빈치형과 교과 전형 이렇게 있었어요. 추천 전형 없었고요. 이것도 이제 2017년인가 들어왔는데 여하튼 간에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다빈치형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다빈치형으로 당시에 이제 면접이 있었습니다. 3배수 면접이었어요. 다빈치형으로 학종 면접을 쓴 학생들을 내신 1.0인 학생들을 전부 탈락시켰어요. 그러니까 내신 1.0인데 다빈치형을 쓴 거예요. 그 학생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탈락을 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자, 내신이 1.0이면 교과 전형으로 무조건 합격이죠. 물론 최저에 맞춰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그죠? 근데 전형 적합성의 분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과 전형과 추천 전형에 설명할 때는 이 두 전형만 분석을 할 거라 다빈치형이랑의 비교를 못 해줄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 전형 적합성을 중요시 여기는 학교가 동국대랑 중앙대예요. 그래서 중앙대랑 동국대를 볼 때는 내가 이 전형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근거를 통계적으로 세워서 본인이 이제 납득이 되면 그 전형을 쓸 것이고 스스로 그 근거나 통계가 빈약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그 전형을 쓰지 않는 게 좋겠죠. 물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의 그 설명에 저희 회사의 그 카카오톡 링크가 나가니까 클릭하셔서 전략 컨설팅을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약 800명 이하의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논술 60이 학생부 40인데 이 전형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교과 20, 비교과 20 이렇게 해서 학생부 40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 실제로 합격자들의 내신이 2등급대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들 내신 평균이 2등급대이기 때문에 중앙대 논술 전형으로 막 난 내신이 5등급인데 대박났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 전형의 최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정시는 수능 100인데
체육교육과는 서류평가가 20% 들어간다고 하네요. 체력장은 아니니까 만약에 체육교육과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난 체력장은 좀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들은 중앙대에 좀 몰리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중앙대 2021학년도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중앙대 교과랑 추천전형, 그리고 추천전형이 새로 들어오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고고고!